(7월 1일)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해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정책을 기획평가하고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 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홋카이도 히가시카와라는 시골 마을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어요. 인구 8천의 작은 마을이지만 매년 전입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서 30년 동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골 마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히가시카와는 일본 전역에서 사진이 가장 예쁘게 잘 찍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보유한 데다가 1985년 사진마을이라는 조례로 개정을 한 이후 사진이 잘 나오는 마을, 즉 사진을 특산품으로 내세워 사진마을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치는 것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히가시카와가 목재와 목공예로 유명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유명 목공예 작가들이 작업한 의자를 선물하는 정책을 또 전통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네가 마을을 떠나더라도 항상 너의 자리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또 중학교를 졸업하면 3년간 학교에서 사용한 목재 의자를 집으로 가져가는 전통도 있다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마을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게 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 이곳에는 일본 최초이자 유일한 공립 일본어 학교를 운영 중이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동영상으로 이 이야기를 접했기 때문에 히가시카와의 학교들과 도서관, 관공서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건물들,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아이들과 저런 곳에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2024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68명이 예상되는 말 그대로 인구 절벽이라는 지금, 인구 비상사태에 이번 정부의 계획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하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맞아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서대문구 소식. 네,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하네요. 아니 무슨 또 장마라 그랬다가 장마가 아니라 그랬다가 또 장마라 그랬다가 또 비가 온다 그랬다 안 온다 그랬다가 막 계속 그러네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근래에는 날씨 예보가 네, 맞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부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봤더니 지금 제주도 쪽, 그 또 전라남도 쪽, 그 부산 쪽 요쪽은 네, 맞아요. 또 비 피해가 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제주도 쪽, 네, 엄청난 폭우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뉴스 보니까 무슨 아파트 외벽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랬던데요. 무서워. 그러니까요. 네. 아유, 어쨌든 오늘 소식은 왜 항상 이렇게 환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네. 시대에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소식도 2024년 서대문구 행복그린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름방학 환경 캠프 모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2024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가르쳐주고 그런 네.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좀 일깨워지고 네. 하는 것을 하네요. 그 행복그린센터가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서대문 두바퀴 네. 환경센터. 네, 맞아요. 거기랑 네. 같은 곳이고요. 네네.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 대상으로 하는 캠프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저학년 대상으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상이고요. 네. 24년 8월 6일 화요일 1시부터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리고 고학년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8월 7일 수요일 1시 반에서 5시 반까지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렇죠. 이루어지는군요. 네, 하루 동안에 이제 점심 먹고 가서 늦게까지 오후까지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체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 계속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센터라고 해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거점을 이렇게 딱 해놓고 네, 맞아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이런 교육을 사실 어른들한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어른들은 말을 정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로 수업 갈 때도 항상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어른들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들한테 잔소리 좀 해야 돼. 제가 이 얘기 맨날 하거든요. 네. 네네네. 제가 또 잔소리 하게 됐나요? 본의 아니게? 잔소리 좀 해야지 어떡해요. 아이고 참.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요즘에 그 서대문구에 보면은 네. 요런 거점들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런 거점 중에 사심을 가득 담은. 네, 맞아요. 기대 공간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사심 담은 방송 한번 하기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바로 오늘이죠. 네, 바로 오늘 그래서 저희 마을기업 솜씨를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이제 호칭을 대표님으로 해서 대표님께서 이제 마을기업 솜씨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여성협동조합 네. 마을기업 솜씨 대표 김인옥입니다. 네, 어서 네,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마을기업은요, 2016년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횟수로는 10년이죠. 네. 10년에 가까운 10년 가까이 됐죠. 네, 10년 가까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올해가 제일 힘드네요. 네, 톡 까놓고. 네, 올해가 제일 힘들어요. 네. 네, 그동안은 어떻게 월세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올해는 약간 월세도 내기 어려운 정도로. 그게 이제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네네. 기대공간이나 행복그린센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네.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그래도
저희와는 조금 다른 기관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는 네. 이제 왜냐하면 월세도 이제 보조가 나오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월급도 보조가 나오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마을 기업이기는 하지만 마을 기업 이렇게 하면은 무슨 엄청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마을 기업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목표가 어쨌든 마을에서 필요한 일들을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하면서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돈 벌어먹고 잘 살아봐라 이런 게 이제 마을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을 기업에서 사실은 이런 돈 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공적으로 그렇게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는 기관과는 다르게 네. 좀 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립적으로 그렇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저 역시 조합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제가 꼬셨어요. 네, 저희 마을 기업 솜씨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경제적인 게 가장 크죠. 이런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네네. 저희는 협동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 협동조합은 어쨌든 영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스스로 얼른 그 수익을 자립을 내야 할 합니다. 수밖에 없죠. 네. 네. 제가 저희 이번에 작년 가을에서부터 저희가 협동조합 개편을 좀 주도하면서 저희 옥경 쌤도 그렇고 저희 제이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사실 스카우트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 같이 헤딩하자. 네, 같이 우리 사회에 좋은 일, 마을에 좋은 일 하면서 돈도 좀 같이 벌자. 그랬었는데 네. 정말 올해 아예 그 학교로 나오는 그런 교육 사업에 지원되는 돈이 아예 안 나오면서 네. 학교로 들어가는 수업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사회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네. 뭐 문화, 예술, 사회, 복지 이쪽 부분의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는 바람에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는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계속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네. 현재는 저희가 호박골 마을 배움터라고 하는 곳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호박골 배움터도 18년도인가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 기업에서 기본적인 이런 수업 내용을 구성을 해드리고 네. 저희 협동조합 선생님들이 강사로 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수업을 구성할 것인지 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제공을 해서 같이 마을 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고 저희가 환경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걸 어떻게 쓰면 좋다는지 이런 걸 저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제 지역사회에 나눔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만약에 선생님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지구와 나를 살리는 환경교육 이래가지고 네. 지금 5회차로 지금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천연 비누 네. 그리고 천연 세제 네. 그리고 플라스틱 프리 제품들 만드는 그런 수업을 현재 다 완료가 되어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 마치고 나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 그룹 같은 거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 수업 2회하고 또 학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수업 2회 지금 이걸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호박골 배움터 말고도 네네. 또 다른 네네. 활동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저희-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그 청소년 직업 체험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직업 체험 센터와 도시 속 작은 학교에서 같이 네. 저희 마을 공방으로 오셔가지고 네. 청소년 아이들 직업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직업 체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이걸 직업으로 갖게 되면 어떻게 내가 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쩌다 사장이라고. 네, 맞아요. 네, 그 프로그램 지금 도시 속 작은 학교 아이들하고 6주차 진행을 이미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수업을 잘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 속 작은 학교 선생님이 공예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와서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네. 또 이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또
중학교에서 또 네네. 아이들 오는 맞아요. 수업들도 했었죠. 네, 중학교에서 아이들 꾸준히 와서 저희 공방으로 와서 직업 체험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공방으로 와서 직업 체험하는 것 중에 조향사 직업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향을 조합해서 어떤 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 조향사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어렵고 힘든 직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조향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직업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그런 환경과 관련한 네. 교육과 맞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만드는 제품들이 비누나 네. 주방 세제나 뭐 샴푸바 이런 것들이고, 맞아요. 예, 저희가 이제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초록 창이나 네, 그리고 야채 마켓 네네네. 이런데 지금 이제 상품을 좀 올려서 네.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리고 체험 같은 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이제 좀 활발히 해보려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죠. 시도들을 하고 있죠, 저희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야채마켓의 비즈니스 프로필에 저희 마을기업 솜씨 또는 함께하는 여성협동조합 이렇게 치시면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로 어떤 수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실 저희가 동네가 홍제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대문구 근처에서는 거의 다 검색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들기는 네. 해요. 네. 그래서 저희 궁금하시면 언제든 또 이제 비누 만드는 거라든지 세제 만드는 거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또 체험하실 수가 있다고 네.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화장품 판매 자격을 요새는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비누를 하나를 판매를 하려고 그래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 제조와 화장품 판매 자격에 대한 등록을 저희는 다 마치고 네. 그러니까 전격 자격이 있는 우리는 네. 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안전하다라는 그렇죠. 그 식약청의 인증을 그렇죠. 받은 것이라서 그렇죠. 네,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뭐 작은 공방에서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라는 점. 네. 네. 저희 요새는 이렇게 인증 없이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거라든지 그렇죠. 직접 사용하는 것들은 네. 인증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판매가 만들 수도 불가하게 없고 네, 그렇죠. 판매도 할 수가 없고 네, 네. 법적으로. 네.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규격을 맞춘 제품을 팔고 있다는 그런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환경 강사로 좀 활동하기 위해서 또 작년부터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네. 것들도 좀 진행을 하고 네, 맞아요. 네,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러면 환경 강사 양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어가 볼게요. 베이비 몬스터의 Forever 듣고 이야기 계속 할게요. 네. Alright, okay, alright, okay. Baby monster. I got no worries on my mind. 난 멈추지 않아, so you can say goodbye. Fulfill my fantasy, and you can watch and see. 박수나 쳐보지. Push up, they say she looking flawless. I know. So say la vie. I'm dancing in the moonlight. Can't stop this feeling tonight. What you waiting for? Baby, it was all a dream. You thought I was yours. 멋대로 착각하지 마. It's bittersweet. 저 하늘 높이 I'm spreading my wings like I'm a Okay, you know what it is. I'm the nice. 먹고 같은 너와 내 type. Pull up on me, pay the price. Put a meaning on a rock my type. Never seen it in your life. Yeah, 뭐 그러니까 바빠 아니 나빠 온 세상을 in the back girl. B-A-B-Y-M-O-N. Get money. 바리 바리 발끝까지 같이 rhythm touch touch 기분 짜릿짜릿 everybody get down.
open it with the motor running. I'ma give you something, bet you put the money in the bag. I'm dancing in the moonlight. Ooh, ooh. Can't stop to sing with tonight. What you waiting for? Maybe it was all a dream. You thought I was yours. But then it's bittersweet. 저 하늘 높이 I'm spreading my wings like I'm a leaf. Like I'm gonna live forever. I can see the bright horizon. 세상이란 벽을 넘어서 No, nothing can stop me now. With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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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ever. Baby, it was all a dream. You thought I was yours. 착각하지 마. Bittersweet. 저 하늘 높이 I'm spreading my wings like I'm a leaf. 네. 네. 저희 마을 기업에서 하고 있는 환경 강사 양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성평등 기금 있어요.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네네. 성평등 기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제 환경 강사 양성을 하는 양성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2016년도에 마을 기업을 열었을 때는 네. 그리고 제가 그 전에부터 교육 콘텐츠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 전에 교육 콘텐츠 사업을 했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천연 비누 만들기 그리고 이제 천연 제품 만들기 그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되게 자연스럽게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 전에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천연 제품들을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그런 쪽으로 삶의 가치나 네. 태도가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분리 배출, 뭐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어떻게 하면 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탄소 배출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경 쪽으로 수업 그런 커리큘럼 자체가 조금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 관심이 점점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서 네네. 결국 환경 문제로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생태 문제로 네. 그리고 생태 문제라는 거는 결국 인간과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그렇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결국 맞닥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로 수업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과의 이런 약간의 그런 관계들이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뭐 그분들이랑 무슨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희 이런 수업 필요한데 혹시 이런 수업 계획해서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문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학교에서 직접 저희는 이런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마땅한 선생님이 없네요. 또는 이제 마땅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해 주실 만한 그런 커리큘럼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문의들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천연 제품 만들기라는 걸 했지만 거기서 그냥 요만큼만 방향을 바꾸면 지구를 살리는 천연 제품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인옥 선생님이 요만큼만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약간 각도를 한 15도 정도. 네. 12시 방향에서 한 1시 1시 15분 방향으로 네. 제가 이렇게 약간 손을 틀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안 그래도 저희가 만들고 있었던 제품들이라든지 수업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결국 연관되게 그렇죠. 되는 거죠. 환경과 결국에는 완전히 그냥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협동조합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이런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말 최적의 그런 밑거름이 좀 되지 않았나 싶은 네, 생각이 네, 좀 맞아요. 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런 환경 강사를 양성을 해보자라는 것들을 2022년, 23년 이렇게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었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조합원들도 다 어떤 네. 기본적으로 그것에 관해서 알게 네. 교육을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네, 맞아요. 또 취득할 수 있게 네. 네, 했죠. 네, 현재 저희 협동조합에 이런 선생님들이 8분 계신데요. 네. 이제 아예 수업에 안 나가시는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네. 저희 협동조합 계신 선생님들은 다 어쨌든 자격증 다 따셨고요. 네. 작년에 저희가 다 자격증 발급을 다 받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강사들을 양성을 하다 보니 네. 사실은 저도 이런 전공 자체가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공예 강사라든지 환경 강사랑은 사실은 조금 거리가 조금 있었죠. 또 우리 제이 선생님도 저번에 우리 책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이 선생님도 건축과 나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동화책 작가님이시고 옥경 선생님도 사학과 나오셨고 현재는 도서관 사서로 열심히 활동하시고 활동가로 많이 열심히 활동하시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조합원의 구성이 네.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분야들, 그 관심들을 가지고 결국은 환경이나 이게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죠.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인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이런 환경 강사 이런다고 하면 네. 무조건 이제 이쪽으로 무슨 전공자들이 전공을 하시는 그게 분들이라든지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옛날 그렇죠. 사고방식이죠. 네. 그랬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정말 오랫동안 막 공부하고 이러신 네. 분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하셨다고 하시면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제일 많이 실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자주 만나는 이런 선생님들이야말로 아이들에게 더 정말 다가갈 수 있도록 정말 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네. 있는 교육들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네. 네. 사실 저도 이런 환경 강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저도 수업을 많이 듣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공부를 그래서,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전공하신 분들 수업 들어보면 정말 너무 재미없거든요. 너무 재미없고 막 탄소가 뭐 어쩌고 뭐 정책이 뭐가 어쩌고 뭐가 어떻고 정말 물론 필요한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네. 이 대상에 따라서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 환경 교육을 하기 위한 우리의 취지, 맞아요. 그거를 실제로 생활에서 실천하게 만들자라는 그 취지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는 맞아요.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저희는 오히려 굉장히 실생활적인 것, 맞아요. 정말 비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들어서 생활에서 직접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 조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아니 물론 이것도 제가 또 편견에 있는 이야기죠. 또 이제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홍보하려고 하는 이야기니까. 네, 그렇죠. 네네네. 각 잡고 하는 네네네. 네. 안 그런 선생님들도 물론 있죠. 정말 네. 재미있게 전공자분이신데 정말 재미있게 이런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당연히 있으시죠. 네. 대부분은 재미없더라. 대부분은 조금 하품 나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친밀하게 네, 맞아요. 좀 더 가볍고 쉽게 이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네. 하는 그런 교육들, 그런 커리큘럼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그 공예나 이쪽과 이렇게 조합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맞추고 있는 중이죠. 맞아요. 네.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그 환경 강사로서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하면 결국 엄마로서 네. 또 주부로서 생활 속에서 꼭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같이 연대해서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마련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들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맞아요. 혼자서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봐야 네. 잘 안 들리거든요. 잘 안 들리고 음. 제가 이 조합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관심들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그런 친환경 제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네네. 개인적으로 또 만들어 쓰고 이랬다가 제가 한 10년 정도 그 삶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좀 지치는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이게 저 혼자서는 가끔 이렇게 의지도 약해지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이거 비닐봉지 쓸까? 막 이런 어떤 의지가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연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서로 잡아주고 같이 나아가는 방향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네네네. 이런 취지가 사실 저는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네. 가장 큰 이유였어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혼자 하긴 어려운 일이지만 여럿이서 같이 하긴 조금 그렇죠. 수월한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같이 한번 또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환경 강사 양성 사업 이제 하반기에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그냥 네이버 초록창에 그냥 검색만 하셔도 저희가 함께하는 여성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솜씨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소식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밴드라든지 저희가 구성해 놓게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블로그도 있고 네.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네. 야채 마켓 있고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저희 채널이 있어요. 네, 채널이 있어서 거기 아직 뭐 영상이 몇 개 안 되지만 그 체험 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네.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저희는 국가에서 그렇게 보조를 받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앞서 많이 소개했던 뭐 기대 공간이나 행복 그린센터처럼 저희도 그렇게 활발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립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팔아주세요. 네, 네. 사주세요. 별거 있으니까 비누 좀 사주세요. 역시. 주위에 팔아주시고. 대표님 역시 맞습니다. 대표님은 저렇게 네,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마을기업 솜씨 많이 홍보한다고 좀 많이 편파 방송 좀 했는데 네. 한번 좀 이럴 때도 있어야죠. 해도 된다고 저는 네. 몹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마을기업 솜씨 네. 좀 기억해 주시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들러주시면 네. 감사할 검색해 것 주시고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야채 마켓에서도 단골 등록 좀 눌러주시고 네. 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네. 사신방송 마을기업 솜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안소니 라자로의 커피컵 노래 듣고 저희 이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Winter is freezing and trees start to bolt. And I don't wanna be sitting alone in a room that's just filled with my soul. And so I came to this place, I'm looking for a familiar face, and that's when I saw you. 'Cause you don't know me and I don't know you, but it breaks my heart
so blue on the last of the year. I just picked your name on the coffee cup, with a stroke of luck the guy just messed up and gave your cup to me. Swapping our cups, and after a while we're swapping a glance. And I can't think nothing better than started a year with a drop of romance. Cause I came to this place looking for a familiar face, and that's when I met you. Cause you don't know me and I don't know you, but it breaks my heart you're looking so blue on the first of the year. I just picked your name on the coffee cup, with a stroke of luck the guy just messed up and gave your cup to me. Dark cappuccino is what matters me. The way you came toward me, dragging your feet, and I just smiled at you.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오늘은 아예 글이 없는 네. 시커먼 책을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네. 이동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책이고요. 작가는 이사 와타나베, 네. 책빛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 출간된 건 2021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이 원래 그 본국에서 출간이 된 거는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어떻게 우연히 이 책의 표지를 보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또 얼른 또 그 희망도서를 신청하여 네, 이 책을 받았고요. 네네네. 일단 작가의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이사 와타나베 이 국적이 딱 나오잖아요. 그니까요. 일본 사람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찾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어떤 배경이 결국 지금 이 오늘 제가 가져온 그림책에 네. 어떤 기반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가 80년생이더라고요. 1980년생이고 페루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조부모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일본 분이신데 페루에 넘어가셔서 페루 분과 결혼을 하시고 이 작가의 부모님을 페루에서 낳으시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이민 3세이신 거죠, 이 작가분은. 네네네. 그래서
일본 이름을 가지고는 계시지만 페루에서 태어났고 페루에서 자랐고 페루에서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림이 남미 느낌이 네, 좀 나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렇게 작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그 작가의 얼굴이 궁금한 적은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네. 제가 너무 이분의 얼굴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를 찾아봤죠. 네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전혀 일본 분으로는 추측이 갈 수 없을 정도로 페루 분의 이목구비를 가지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어떤 일본 정서나 문화 같은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보고 이제 이분 작가 자체가 이제 본인이 이민 3세로 어쨌든 일본인의 정체성도 있고 타국에서 페루라는 국가에서 나고 자란 어떤 것들 네. 그런 이민자의 어떤 삶, 자기 할아버님의 이민자의 삶 같은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책 이동이라는 책 이게 원제로 보면은 이렇게 미그란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이민이라고 주로 네네네. 번역을 하는 그 토대가 이 이야기의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이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밥이 없어요. 네. 글 없는 그림책이죠. 네네. 근데 너무나 이렇게 강렬한 그림들과 그리고 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슨 이야기인지가 되게 단박에 알 수 있는 네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시커멓다고 아까 이녹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다 어디론가 이렇게 향하고 있죠. 네. 책으로 보면은 저는 이 책의 물성도 되게 잘 이용했다고 이 작가가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닌 나라들도 있죠. 근데 책을 보통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페이지를 넘기잖아요. 네. 그 페이지의 그 넘김에 따라서 이 동물들이 다 그 방향으로 어딘가를 계속 향해서 걷고 있고 딱 봐도 이들이 연상되는 거는 원에서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쫓겨서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림을 보면. 쫓긴다기보다 저는 약간 느낌이 그 공허한 그런 눈빛이 완전히 딱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쫓겨서 가는 그런 긴박한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쫓겨나고 있는 거죠. 어. 쫓겨나는 거. 쫓긴 거다라기보다는 쫓겨나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고 네네. 그것이 이제 이 동물들 무리의 뒤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해골 바가지의 형상을 가진 뭐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잖아요. 죽음의 그렇죠. 이미지여가지고 그 죽음이 이 동물들의 대열을 계속 무리를 따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쉽게 보면은 사실은 쫓겨났다라는 그 의미로 봤을 때 이들을 우리는 난민이라고 네.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난민의 느낌이 있어요. 네, 중간에 또 쉬었다가 정말 이렇게 숲속 어딘가에서 또 잠을 청하고 배 타고 이동하고. 네, 배 타고 이동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어떤 동물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그림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라는 게 그렇게 밝은 정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장면마다 이제 계속 해골 바가지로 상징화된 이 죽음이 계속 이 동물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죠. 근데 제가 사실 이 책을 보고 나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물론 이제 딱 봤을 때 가장 표피적으로 이 어떤 난민의 삶, 그러니까 네. 뭐 동물의 관점에서는 숲에서 쫓겨난 동물,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사실 저는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생각도 났고요. 그리고 또
조금 좁혀보면은, 우리나라 요새 그 부동산 같은 것 때문에 뭐 영끌 쪽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난민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거주지를 빼앗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기본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한국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뭔가 어떤 자연재해들 때문에 갑자기 터전을 그냥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로도 읽혔고 그런 많은 어떤 생각들을 제가 네. 이제 이걸 보고 하게 됐고 이 동물들이 이녹 선생님이 되게 공허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심정 같은 것들이 조금이나마 저는 좀 공감이 갔어요. 저 왜 다들 그 난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 더 스위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가 내용이 뭐냐면 2015년도에 그 시리아 내전으로 수영 선수가 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난민이 된 수영 선수가 전쟁을 피해서 이제 독일로 떠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난민들이 어떻게 그 시리아에서 이렇게 독일로 떠나게 되는지, 어떻게 그 바다를 정말 그 조그만 고무보트 하나에 그 많은 사람들이 타서 그 막 그 폭풍우를 헤치고 그 자기 목숨을 그냥 완전히 거의 버리는 상태로 그렇게 독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적나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영화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난민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이 더 스위머스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동이라는 책도 이 가는 중에 그 토끼가 죽기도 하고 맞아요. 또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살림살이를 다 버리고 이제 가기도 하고 네. 그런 추위에 떠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같이 그 조그만 보트에 같이 타고 가다가 그 보트가 다 막 그 난파되면 막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담담하지만 되게 적나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도.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난민에 대한 것이 이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좀 더 이렇게 가깝게 공감이 갈 수 있는 예로 제가 이거를 공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또 외국에서 일정 기간을 제 삶의 일정 기간을 살았던 부분도 있고 네네. 이렇게 집을 자기 소유의 어떤 터전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는 경험, 이사하는 경험들이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받았던 어떤 서러움, 내 집과 내 소유의 뭔가 터전이 없다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없어도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의 공감을 또 끌어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터전을 잃으면 이게 이 동물들이 여기에 되게 많은 동물들이 이 물 위에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다 다른 근데 동물들이 여기에 정말 많아요. 이미 먹고 먹히는 천적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누가 봐도 생태계상으로는 천적 관계인 동물들이 다 그냥 같이 그 물 위에 섞여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삶의 터전을,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잃으면 결국 이 생태계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조차 중요하지 않은 건 거예요. 이들이 다 같이 그냥 한 가지 어떤 연대, 목적 이런 걸 가지고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먹고 먹히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더 비극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가 되게 좀 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고 뭐
그림 구성도 굉장히 좋고 아무래도 남미에서 나고 자란 이 작가의 배경 때문에 이 동물들이 입은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색감이랑 채도가 굉장히 높고 네, 맞아요. 화려한 어떤 색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이 지금 동물들의 그 마음과 또 굉장히 대비돼서 일부 의도적으로 저는 이렇게 밝은 화려한 색감을 썼다는 생각도 들고요. 맨 네. 마지막 장에 보면 그 결국에는 어쨌든 원하는 곳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 작가가 희망을 그래도 주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죠. 왜냐면 네. 굉장히 그 검은색 배경에 흑백으로 되어 있던 어떤 이런 꽃이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장면에 갔을 때 이렇게 색감을 갖게 되는 네. 꽃나무 그리고 이제 열매가 떨어지는 꼭 무화과 같이 생긴 열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네. 곳으로 이제 당도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열매가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는 새로 뭔가가 그 땅에 태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이제, 희망을 이 작가가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희망을 놓지 않고 이 담담하게 굉장히 글 없는 이 그림책을 냈는데 이 작가가 다른 그림책 이와 비슷한 지금 분위기의 그림책 킨츠기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이 책으로 2024년 올해 그 볼로냐의 라가치상을 대상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지금 한국에 번역이 돼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큰 상도 타고 해서 조금 앞으로 이 작가의 작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이 이동이라고 하는 이 책과 킨즈기라는 이 두 권의 책밖에 저는 출간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많이 접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이런 다른 정체성, 다른 터전에서 다른 전체성을 갖고 살았던 이런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작가가 또 이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엔 어쨌든 이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땅에 그렇죠. 도착했을 때 마지막 장에선 다들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거든요. 좀 안도한 느낌이랄까요? 네. 이런 이 세상에서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른 이런 미소가 띄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책을 이제 논골의 작은 도서관의 그 활동가들과 같이 한번 나눠봤어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약간 뭐랄까 아주 검은색 배경에 굉장히 화려한 그 그림이 들려져 있는데 네네. 약간 상징적인 표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글은 전혀 없는데 네. 근데 한 분이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걸로 그게 이해가 됐는데 마지막 장에 그 테오 앙게로폴로스 이분이 찾아보니까 영화 감독이시네요. 그분이 이제 약간 추천사 뭐 이런 내용으로 쓰신 건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주민, 난민, 피난, 전쟁, 폭격, 폭력, 탈출, 공포, 절망, 고통, 굶주림, 풀밭, 소년, 소녀, 고아, 작은 배, 죽음, 국경, 경계, 불법 체류, 무국적, 행방불명, 차별, 인도주의 위기, 세계 이민협정, 인권, 침묵. 집으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국경을 넘어야 합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이런 난민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몸 하나 누이는 집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았고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는 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이 그림을 보면 약간 직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렇죠. 뭐 고통 네, 그리고 오버랩되는 장면들 이런 음.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책 소개시켜 주신 우리 제이 선생님 감사하고요. 네.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 따뜻한 말씀 같이 나눠주신 옥경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마지막 노래로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듣고 헤어지도록 할게요. 안녕. 빠빠. 또 봐요.